자, 저희는 지금 2022년 부산 모터쇼 취재를 마치고 서울로 가고 있습니다. 자, 저기 비춰주세요. 네, 부산을 지금 막 벗어나서 열심히 달려서 가고 있습니다. 여기는 아무래도 화물차가 많이 다니는 고속도로다 보니까 고속도로의 노면이 그 내구성 좋은 시멘트로 돼 있다가도 곳곳에 보수가 아주 많이 돼 있는 그런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. 이 차의 승차감이 얼마나 좋은지, 그리고 이 잔진동은 얼마나 잘 흡수해 주는지 판단을 하기 아주 좋은 그런 구간이거든요. 제가 지금 3열에 타고 있습니다. 저희가 지난번에 스타리아도 타봤고, 제가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카니발 디젤 하이 리무진을 타고 여수에 가족들끼리 여행을 갔다 온 적이 있어요. 서스펜션의 움직임이라든지 승차감 이런 것들은 카니발이 좀 더 스타리아보다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무게중심도 낮고, 아무래도 제가 타고 있는 이 하이 리무진은 일반 카니발이랑 또 다르게 또 이제 이 댐퍼 세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다르게 만졌다고 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3열에서도 승차감이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카니발 하이 리무진과 뭐 스타리아 라운지 모델인가요? 제일 좋은 거? 그걸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, 근데 그분들 중에 3열이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카니발이 더 낫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스타리아 3열은 이 큰 요철 있잖아요. 휘청하면서 차가 넘어가는 어떤 그런 요철을 고속으로 지나면 진짜 몸이 이렇게 튀어 올라가지고 머리 부딪히거든요. 근데 그거를 제가 한 두세 번 겪었어요. 용인 갔다 오면서 머리가 한 세 번? 두 번, 세 번 부딪혔거든요. 머리를 부딪힐 일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몸 자체가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제가 2열에 앉아 있다가 3열로 왔거든요. 근데 좀 아쉬워요. 2열도 그렇고 3열도 그렇고 속도감이 다른 차들보다 좀 더 느껴집니다. 저희가 이제 같이 타고 온 차가 저기 비춰주세요. 저기 BMW iX거든요. 저 차를 타고 왔어요. BMW는 원래 그 서스펜션 되게 잘 만들잖아요. 게다가 전기차예요. 무게중심 완전 밑에 잡혀있고 에어 서스펜션까지 들어가 있는 BMW 전기차를 타다가 카니발 하이 리무진을 타니까 상대적이겠죠. 하지만 일반적인 기준에서 생각을 해봐도 잔진동이 좀 많이 느껴지고 다른 차보다 속도감이 2, 3열에서 더 많이 느껴집니다. 2열과 3열을 비교하면 모르겠어요. 지금 여기 저희 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 3열도 2열 대비 그리 나쁘지는 않다. 2열과 비교했을 때, 그래서 나름 2열을 탄 사람이라면 3열에도 잘 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3세대 플랫폼으로 만든 신형 카니발이긴 하지만 이거 떨리는 거 보이세요? 지금 시트가 계속 파르르 떨고 있어요. 이게 지금 2열에서도 느껴지고 3열에서도 느껴집니다. 세단처럼 이 시트가 차체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독립적으로 몇 군데 마운트를 통해서 이렇게 잡고 있는 거잖아요. 카니발 하이 리무진은 일반 카니발이랑 다르게 어떤 댐퍼 세팅을 좀 다르게 더 고급스럽게 잘 만졌다고 해요. 하지만 그래도 이 어떤 한계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다. 이 차가 이제 6천만 원 조금 넘는 가격부터 시작을 하거든요. 이 가격대랑 비슷한 G80, 5 시리즈 이런 거 비교해보면 시트가 안 떨잖아요. 이런 차를 타다가 그 차를 타면은 훨씬 피로도가 덜합니다. 장거리를 갔을 때. 미니밴 같은 이런 차들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트가 떨리는 이런 것들이 결국 다 몸으로 전달된다는 거죠. 그러면은 부산 갔다 올 때나 이럴 때 세단이나 어떤 실내가 좀 더 차분한 차보다는 피로도가 좀 더 높을 수밖에 없다. 대신에 이 차는 이제 차고가 높고 실내가 아주 넓고 쾌적한 게 장점이겠죠. 무작정 장거리를 갈 때 이 차가 더 편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. 기본적으로 조용한 차는 아닙니다. 물론 디젤 모델에 비하면은 정숙하기도 하고 가솔린 V6 엔진의 그런 감성까지도 느낄 수가 있어요. 가솔린이라서 좋은 점은 있습니다. 가다 보면은 이렇게 누워서 갈 때도 있고 한데,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으면 이 뒤에서 약간 그르릉 하는 어떤 나지막한 엔진 소리가 아주 기분 좋게 들려옵니다. V6 가솔린 엔진. 고급차가 아니면 잘 느낄 수 없는 그런 소리이기 때문에 되게 기분 좋게 들려오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.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디젤보다는 이 차가 훨씬 부드럽고 조용한데 디젤과 가솔린의 차이를 2, 3열에서 큰 차이 없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차는 기본적으로 이 하이루프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풍자름이 좀 많이 생깁니다. 바퀴 쪽에서 나는 소음이 되게 많습니다. 바퀴가 지금 여기 안에 있어요. 막 진동이 막 느껴지죠? 소리도 들리고. 여기서 올라오는 어떤 소리들이 좀 피로도를 좀 높이는 것 같아요. 기본적으로 조용한 차는 아닙니다. 그래서 이 차를 사실 때에는 아마 방음 방청들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드네요. 3열 좌석이 이렇게 눕히면 뒤로 누울 수 있기 때문에 2열에서 충분히
잘 잘 수 있겠다. 네, 아무튼 그렇고 하이리무진이다 보니까 이런 커튼들이 달려 있습니다. 네,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는 아주 좋습니다. 근데 햇빛 아주 잘 가려주죠. 뭐 이 정도면 뭐 애기들도 잘 잘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더 많이 안 열려요. 이거를 이렇게 해도 글쎄 이 창문 사이즈가 여기가 한계입니다. 그래서 이걸 아예 떼버리거나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또 귀찮잖아요. 네, 모양새도 좀 빠지고 이런 거는 좀 뭔가 좋으면서도 안 좋은 약간 그런 게 있고 2열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? 자 2열로 왔는데 막상 3열에 있다가 2열로 오면 진동이 좀 적네? 이거 훨씬 좋네? 이렇게 느낌이 들지만 앉아 있어 보면 결국에는 진동이 다 올라와요. 세단보다는 좀 불편하다. 여기 있는 레버를 좌우 움직이는 레버를 한 다음에 맨 안쪽으로 민 다음에 이렇게 뒤로 눕히면은 아주 편하게 갈 수 있죠. 이런 거는 뭐 너무 좋습니다. 누워 가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차가 정말 딱이죠. 그리고 여기 헤드레스트에 이런 기능, 비행기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어서 아주 편하게 잘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앞뒤로 움직이는 기능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? 그래서 한번 누워볼까요? 이 버튼을 누르시면 자 이렇게 최대한 뒤로 밀어 보겠습니다. 제 키가 175인데 이거는 좀 괜찮네요. 진동이 없진 않아요. 근데 이렇게 한숨 자기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. 뭐 마이바흐 부럽지 않네요. 마이바흐에는 진동이 없겠죠. 그죠? 뭐 여기 이제 보시면은 220V 이런 거 옵션이죠. 잡다한 과자 같은 거, 음료수 같은 거. 여기 근데 쿨링 기능은 없습니다. 여기 쿨링 기능이 들어가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쿨링 기능은 없고,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스피커가 들어가 있어요.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게 스피커를 좀 위쪽으로 올리고 책 같은 거 꽂을 수 있게 공간을 좀 더 마련해 주셨으면 어땠을까. 왜냐하면 오디세이나 시에나 같은 경쟁 모델들은 다 여기 공간 만들어 놨거든요. 그런 부분 아쉽습니다 되게. 그리고 미국에 파는 카니발은 시트를 떼내서 후방을 보게도 할 수 있습니다. 우리나라에 있는 규정 시트벨트 리마인더 때문에 안전벨트를 착용했는지 안 했는지 알림이 뜨게 의무적으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. 그래서 국내에 수입되는 차들은 FTA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다 그거를 집어넣어야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오디세이는 시트를 떼낼 수 있는 기능이 생긴 거죠. 그리고 미국에 가는 카니발도 떼낼 수 있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런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차지만 조금 아쉽다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2열의 느낌을 다시 말씀드리면 3열보다는 조용해요. 3열보다는 좀 더 속도감도 덜 느껴지고 진동은 3열이 더 느껴지긴 하는데 큰 차이 없습니다. 대신에 이제 이게 시트가 좀 더 푹신하고 누워있고 이러니까 좀 덜 피곤하긴 하네요, 느낌상. 그래도 이 차를 만족하면서 타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이제는 1열로 넘어가서 운전 느낌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어제도 이 차를 좀 장시간 몰았는데 확실히 확실히 부드럽습니다. 뭐 스티어링 휠에서 정차 간에 어떤 진동이 느껴진다거나 그렇지도 않고, 엔진 소리는 뭐 거의 안 들린다고 해도 무방합니다. 자, 그리고 제가 이제 좀 밟아 볼게요. 자, 이제 풀악셀이거든요. 이거 6기통 엔진인데 4기통 엔진 소리가 좀 나는 것 같아요. 이게 좀 아직까지는 조금 아쉽습니다. 다행히 이제는 뭐 전기차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뭐 내연기관 엔진의 감성은 더는 여기서 더 발전된 거를 기대할 수는 없겠죠, 현대 기아차에서. 뭐 그래도 디젤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. 뭐 지금도 아주 부드럽게 잘 달려주고 있고, 최고 출력은 294마력이 이제 6000rpm에서 나오고, 최대 토크는 36.2가 5000rpm에서 나오는데, 제가 지금 가속 페달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. 뭐 거의 토크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. 그냥 이 차는 그냥 부드럽게 타세요. 이런 컨셉을 지향하는 차이기 때문에 확 나간다든지 이런 거 거의 없습니다. 그리고 2열, 3열을 저희가 타고 이제 1열로 왔는데 가장 좋은 느낌을 주는 건 바로 1열입니다. 이 3세대 플랫폼의 정말 큰 장점은 1열 승차감이 제일 좋아졌다는 거. 카니발 하이브리드가 이제 내년에는 나온다고 하죠. 그 차는 어떤 또 변화를 줄지 좀 궁금합니다. 시에나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이 1열 좌석 밑에 있습니다. 보통 하이브리드 배터리는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잖아요.
카니발 하이브리드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진동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배터리로 인해서 조금 더 잡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. 카니발 하이브리드 하이리무진 나오면 하이하이 기대돼요. 막 궁금하지 않아요? 막 그런 거. 하이하이, 투하이, 더블 하이 뭐 어떻게 이름을 할지 모르겠는데 기아차 마케팅 팀에서도 야, 이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되냐, 카니발 하이브리드 하이리무진으로 할 거냐, 카니발 하이리무진 하이브리드로 할 거냐, 하이하이 뭐 어떻게 할 거냐, 네,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. 뭐 그린 에코 이런 거 하지 말고 일단은 디젤 모델 대비 정숙하고 부드럽고 조용하다, 이거는 그걸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확실하게 소득을 얻어 가실 것 같아요. 네, 출발할 때는 기름이 한 50% 정도 남았는데 지금은 거의 한 5분의 1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달릴 수 있는 거리가 165km라고 나와 있네요. 드라이브 모드가 에코인데 에코라서 그런 걸까요? 한번 제가 스포트 모드로 바꿔볼까요? 소리만 더 커지고 차가 죽으려고 하지 대단히 뭐 그런 거 없습니다. 네. 이 차는 뭐 이미 리뷰가 많이 된 차이기 때문에 더 깊은 내용을 뭐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카니발 하이리무진 가솔린 모델 가장 단점이자 어떤 핸디캡으로 꼽을 수 있는 게 바로 연비죠, 연비. 근데 지금 저희가 서울에서 부산 내려갔다가 이제 올라가는 길에 연료가 지금 한 6분의 1 정도 남았어요. 달릴 수 있는 거리는 165km 정도, 5분의 1이군요. 5분의 1, 20% 정도 남았습니다. 목적지까지는 273km가 남았습니다. 네, 아주 잘 달려야 갈 수 있겠네요. 539.5km를 달렸고 연비는 10.6입니다. 네, 9시간 운전했네요. 오, 이거 괜찮은데요? 일단 10km가 넘었습니다. 이거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. 저는 한 7, 8 이 정도 생각했거든요. 대부분 어떤 구간을 고속도로에서 달렸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지, 시내에서 좀 애들 태우고 다니고 뭐 학원 데려다 주고 이러면은 아마 7, 8 나올 거예요. 아마 그 좀 밟으시는 분들 뭐 5, 6까지도 떨어지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다음엔 또 어떤 차를 만나볼까요?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볼게요. 감사합니다.